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리입니다.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해마다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8월 14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위안부 생존자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할머니들과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 더 이상 우리의 딸과 여동생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또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역사의 짐에 대한 경계심도 회복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인 1호 특허권자가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고 정인호 선생입니다. 말총모자로 최초의 특허를 받아 민족기업을 만든 뒤 상하이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댔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지고 대학생들이 제작한 독립기념 뮤지컬이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공연됐습니다.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기차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 내 충전기에 연결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해당 차종의 전기차는 최근에도 불이 잇따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 국회 분원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건립 부지와 이전 규모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 10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납 함량 납품 기준을 초과한 수도 계량기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납품 기준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대전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짓는 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런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어제 국회 사무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부지와 규모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는 어디가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 세종에 국회 분원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수개월 동안 그 위치나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최근에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 어제 그 내용을 최종 공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세종 국회 분원 건립 예정지로 국무조정실 인근, 그러니까 전월산 남측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예정지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 상징성과 접근성, 또 정부청사 연계성 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의원들의 사택과 편의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주변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전 규모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가 이전하는 게 좋다고 제시돼 있죠?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두 5가지 이전 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5가지 안은 상임위가 없이 회의실 또는 예결위만 설치하는 안, 또 상임위의 일부 아니면은 전체를 이전하는 안 등인데, 국회 사무처는 전체 17개의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10개의 상임위 이전만으로도 본회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착공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로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감안할 때 늦어도 2022년 안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세종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춘희 세종시장은 어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회 분원 설계비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측도 국회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체 또 그리고 예결위, 도서관 그리고 국회 소속기관 모두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수자원공사 그리고 또 코레일 같은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이 가시화됐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대전과 충남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충남 혁신도시 유치 활동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될 모양새입니다. 순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155개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이런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들은 그동안 관 위주의 노력에 더해서 민간 단체까지 힘을 합쳐서 정치권을 좀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대전에서도 비슷한 범시민 추진위가 출범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대전시도 오는 29일에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 추진위에는 대전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교육감 등 1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요. 시민 800여 명도 참여합니다. 네. 대전시는 발대식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충남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행정도시 백지화 얘기가 나왔을 때 들불처럼 일어났던 지역민들의 염원이 행정도시를 지켰습니다. 네. 그때와 같은 시민운동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이제 내일이면 제74주년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행사가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대전 둔산동 보라매 공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7번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었는데 이 노동자상은 평화의 소녀상과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가 됐습니다. 어제 제막식에는 일제강점 당시 미쓰비시 조선소에 끌려가서 혹사당하고 또 원폭 피해까지 당한 올해 101살의 김한수 할아버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김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상 교만하고 야비한 불법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천안에선 대학생들이 제작한 독립기념 뮤지컬도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공연됐다고요. 네, 천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그리고 광복을 기리는 창작 뮤지컬이 선보였습니다. 호서대 학생 100여 명이 일본군의 탄압에 맞서서 어린 소녀들이 한 거를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런 광복절을 앞두고 아베 정권의 만행적인 조치에 반발하는 충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는 못 흔들었지만 집집마다 국기를 개양합시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예, 밤사이 특이할 만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무임승차 예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유공자증이나 유족증 또는 광복회원증을 영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베 규탄 대전시민 2차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7시 둔산동 타임월드 옆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대전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선생의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오늘과 21일 두 번에 걸쳐 KBS 1TV를 통해 저녁 7시 40분에 방영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로 오늘과 내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영화 귀향을 상영하며 오늘부터 18일까지 소녀상 그림의 스티커 붙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5에서 많은 곳은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35도, 서산과 태안 33도 등 33도에서 35도로 막바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식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식진흥법 외에도 가축 및 수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농어촌 활력 8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농어촌 활력 8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요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이렇게 8개의 법이 통과가 됐죠? 농어촌 관련해서? 네, 한 100일 만에 국회가 열려서요. 이번에 상임위에 통과됐던 법들이 본회의에서 8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전염병, 한식진흥법, 농산물 유통 안정에 관한 법 등 대부분이 그 농어민들이 그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법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이번에 본회의가 열려서 마침 통과돼서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8가지 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네네. 현재 K-팝과 함께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한식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는데 네네. 이 법이 어떤 건가요? 우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한식, K-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한류에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에 한글이나 국악, 한지, 한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한식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지 전통주 산업법 이런 시행 규칙의 일부 단편적으로 근거 조항이 있어서 요거를 19대 때도 한식진흥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회기 만료되고 폐기됐는데요. 요번에 우리나라 한식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외식 산업이자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젠 한식의 실태 조사, 연구, 또 개발 촉진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3가지 방향에서 법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하고 연구, 그거에 대한 정보 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 한식
기능의 기반 조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국제 교류나 협력,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고 세 번째로는 한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용 양성이라든지 우리 식재가 되는 농업과 연계해서 예.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법안이 제출이 됐고요. 특히 요즘 뭐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많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일식 세계화를 통해 갖고요. 예. 2017년도에까지 보면 전 세계의 일식 레스토랑은 약 12만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 많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레스토랑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일본산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 식자재 포트점 인증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일본산 식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식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한식 레스토랑들이 한식당이 많이 생기면 거기서 영업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네. 국내산 식자재를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시지탄입니다. 이 법 말고도 또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 또 초지법, 농어촌 정비법, 뭐 이런 법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일반은 별 관심이 없으실 텐데요. 네. 실제로는 핵심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도지사에게 가축에 대해서 소유자, 경영자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예. 그리고 뭐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이거를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질적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네. 권한을 줬던 것이고요. 초지법 역시 그동안에 이 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가능하도록 위임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권을 좀 확대한 측면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 소관 사무인데 네. 이 시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 할 경우에 현행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승인 받을 일이 아니고요. 더 지자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입법권을 그리고 행정권을 좀 확대하는 그런 농업 분야에 있어서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농업 분야에서 지방 분권이 한층 강화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 방역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최근 근래 들어서는 발생은 안 됐지만 네. 이 AI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받는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손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가금 농가가 그 소돼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입식이 짧습니다. 그렇죠. 기간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식하면은 지금까지는 몇 마리가 지금 들어왔는지 이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사전 신고제를 하게 하고 또 이제 식용난 경우 지난번 파동도 있었는데 선별자 업체 소독 설비들을 좀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제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축 전염병이 확정이 판정돼야지만 네. 이동을 제한했는데 예. 이번 통과된 법안은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 정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 고병원 질병 확진까지 2, 3일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 사이에 벌써 다 예. 이제 전파가 되면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의심이 가면 먼저 이동 제한을 시키고 약식으로 키트로 해서 의심 가면 정지시키고 이제 확정이 되면
자체에 대해서 예. 좀 강화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에 피해들을 최소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그 온라인 경매 또 도입할 수 있는 그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죠.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즘 뭐 온라인 경매 내지는 구매가 대세인데요. 예. 현장에 가서 직접 새벽에 가서 이렇게 농수산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 현재는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서 물류의 좀 효용성들을 좀 제고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에 국민들한테는 소비자한테는 좀 착한 가격으로 그리고 생산자한테는 좀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혁신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과 어항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촌 어항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했죠. 네, 저는 사실 저 해수면 1헥타르도 없는 천안 출신이긴 하지만 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촌 어항 300개를 선정을 해서요. 작년에 70개, 내년에 이제 100개 해서 170개를 지금 예산 투입을 해서 어촌하고 어항을 현대화 사업, 말 그대로 어촌 뉴딜, 그러니까 새마을이죠. 새 예. 어촌 마을인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여러 분산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 법 체제에서는 이게 어촌 개발하고 어항 개발이 상호 연결되지 못했는데 네. 이중적으로 된 것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그런 추진 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바로 이번 어촌 어항법 개정안 핵심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 또 바다와 관련해서 수상레저 안전법도 통과가 됐는데 이 내용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그야말로 수상 내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 법정 교육들을 실시하고요.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서 해마다 이 수상 내저 활동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안전한 국민들의 수상 내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농어촌 활력 8법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내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법안 발의에 애써 주시고 혹시 네.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20초 안으로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공익형 직불제 개편하고요. 특히 예. 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경안전법 이 1,000원짜리 생산은 300만 원인데 유통비용이 700원인 이 기용적인 제도를 예. 농안법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엔 꼭 유통 개혁을 해내도록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활력 8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 5개안 도출, 중도일보는 세종 국회분원 최적지 참여정부도 낙점했던 그 땅, 충청투데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5가지 방안 나왔다라는 제목들을 각각 달고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상임위 이전 여부와 이전 기관 규모를 중심으로 한 5개안이 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베일 벗은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란 기사에서 대전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서 평화나비 대전행동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한국노총 대전본부가 주관한 대전 강제노동 징용자상 제막식이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